소크라테스 AI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놀라운 지혜나 용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미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다 녹아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 담겨 있죠. 특히 리더십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바로 테세우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테세우스. 아테네를 세운 영웅이자 신화와 역사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네, 그의 삶을 통해서 영웅의 빛나는 면모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그의 출생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라는 설도 있고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설도 함께 전해지니까요. 어머니는 트로이젠의 왕녀 아이트라였고요. 이 이중혈통이라는 설정 자체가 뭔가 그의 비범함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도 작용이 쓸 수도 있고요. 그 아버지가 바위 밑에 숨겨둔 칼과 신발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바로 테세우스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운명을 직면하는 뭐랄까 일종의 증표가 되는 거죠. 트로이젠에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죠. 피테우스 왕 밑에서요. 네. 거기서 자라면서 특히 그 헤라클레스의 영웅담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아,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세우스가 그냥 힘만 센 영웅이 아니라 공익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영웅상을 꿈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테네로 갈 때 안전한 백길 대신 위험한 육로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스스로를 좀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힘과 정의감을 시험해보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 아테네로 가는 길에 만난 악당들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페리페테스니, 시니스, 스키론, 프로크루스테스. 아, 네. 그 악당들을 처치한 방식이 또 흥미롭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되갚아줬다는 거. 맞아요. 눈에는 눈, 이에 눈이 같은 느낌인데 이게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어떤 명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도 바로 순탄했던 건 아니죠. 그 유명한 메데아, 계모였던 메데아가 독살하려고 했던 음모도 있었고요. 아, 메데아. 정말 대단한 마법사였는데 그걸 이겨냈군요. 네, 지혜와 용기로 극복해내죠. 그리고 아테네 내부에 있던 또 다른 왕위 계승 경쟁자들 팔라스의 아들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면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점점 더 부각되는데 역시 결정적인 사건은 크레타 원정 아닐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미노타우로스 퇴치가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죠. 아테네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끔찍한 관행을 끊기 위해 스스로 지원해서 크레타로 갔으니까요. 미궁 속에 사는 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어떻게 처치했더라? 여기서 이제 아리아드네 공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그 유명한 실타래,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아, 맞아요. 실타래. 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명실상부한 구원자,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웅의 완벽한 모습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도 그 간극에 주목하셨다고 했죠. 바로 아리아드네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아리아드네를 그 낙소스 섬에 버리고 가잖아요.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하죠. 왜 그랬을까? 글쎄요. 이게 아테네로 돌아가기 위한 냉정한 정치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배신일 수도 있고요. 플루타르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죠. 영웅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있죠. 비교환할 때. 아, 그 돛 색깔. 네, 맞아요.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과 약속했던 흰 돛 대신에 깜빡 잊고 검은 돛을 달고 돌아오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죠. 아이고. 정말 영웅적인 성공 바로 뒤에 따라온 너무나 인간적이고 비극적인 실수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친구 페리티오스랑 같이 지하 세계에 갔던 사건도 있죠. 아, 맞아요.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고 했다가 네, 그러다가 하데스한테 붙잡히죠.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구해줬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테세우스의 어떤 오만함,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의 가장 큰 공적을 꼽으라면 역시 단연 아테네 통합이죠. 시노이키스모스. 아티카 지역에 흩어져 살던 여러 마을 공동체들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 즉 폴리스, 아테네로 통합시킨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게 이 통합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고대 아테네의 그 찬란한 민주주의나 철학, 예술 발전 같은 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토만 합친 게 아니라 왕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귀족, 농민, 공인 이렇게 세 계급을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를 구상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선구적인 면모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또 화폐의 황소도안을 사용하게 한 것도 그의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통합과 문명화에 큰 기여를 한 영웅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개인적인 과오들, 아리아드네 유기나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한 실수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스파르타의 왕비가 될 헬레네를 납치하는 사건에도 연루되잖아요. 아직 어린 소녀였는데. 맞아요. 그런 무모하고 좀 뭐랄까 사적인 욕망에 따른 행동들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약화되어서 결국 아테네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죠. 네, 스키로스라는 섬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그 섬의 왕 리코메데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는 설이 플루타르크의 기록이죠. 혹은 실족사라는 설도 있고요. 영웅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좀 초라하고 비극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후에 아테네인들은 그의 공적을 다시 기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키몬이라는 장군이 스키로스 섬에서 그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해서 아테네로 정중히 모셔오죠. 아, 그래서 사후에는 다시 영웅이자 아테네 수호신처럼 숭배받게 되는 거군요. 참 평가가 복잡하네요. 네,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플루타르크는 테세우스를 평가할 때 그 헤라클레스와 자주 비교를 하죠. 네. 헤라클레스가 어떤 초인적인 신체적 힘의 영웅이라면 테세우스는 그보다는 공동체를 통합하고 제도를 만들고, 즉 문명을 건설한 정치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공적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과오들, 아리아드네 유기라던가 무모한 모험 같은 실패들도 가감없이 서술하죠. 맞습니다. 공과 과를 굉장히 균형 있게 제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인 성찰,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테세우스 이야기를 보면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고 어디부터가 신화인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테네 통합이나 제도개혁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미노타우로스 처치나 지하세계 방문 같은 건 누가 봐도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런 신화적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허구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심리, 불안감, 혹은 윤리관 같은 것들이 반영된 상징적인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노타우루스는 크레타 문명의 강력함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두려움이나 혹은 인간 내면의 어떤 괴물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역사와 신화가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테세우스라는 인물이 더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테세우스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인물인 것 같아요. 진정한 영웅이란 과연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지도자라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통합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맞아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고민거리를 안겨주죠.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화나 문학 같은 데서도 계속 재해석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테세우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죠. 테세우스는 아테네 통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실수와 오만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했던 빛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교차하는 입체적인 영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적절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입체적인 영웅.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이 테세우스였다면 어땠을까요? 국가를 위한 위대한 업적과
개인적인 약속이나 실수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성찰 질문이네요. 소크라테스 AI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깊이 읽기. 오늘은 테세우스 편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건국의 아버지죠. 제2편 로물루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로마 건국 신화와 그 이면의 역사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